뉴스토마토 보도 따르면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공관위가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죠. 단수 공천하기로 해서 김 지사가 반발해서 단식 논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식 사흘 만에 이제 뭐 사과하면 경선 붙이겠다 그래서 결정을 돌연 번복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선회의 배경에 명태균에 따르면 이제 익명의 관계자의 전원이죠, 사실. 전원인데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진태에게 김 여사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고 거기에 찾아가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충성맹세하니까 그걸 통해서 정선 기회를 얻은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글쎄요. 당시 이제 김진태 그 지사가 5.18 망언으로 이제 컷오프 됐었죠. 네. 컷오프 대상으로 올랐고 그에 불복해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경쟁력이 앞섰기 때문에. 황상무 전 수석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나서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단식 농성장에 뭐 이불 들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관위는 완강했는데 때문에 그때 공관위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서 당시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경쟁력이 있었던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나가서 선거가 이제 무난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김진태 지사가 만약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공천을 받았다면 그 맹세했던 충성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흔히 그 이른바 이제 정치에서 비정상적인 이권, 권력형 부정부패 이런 게 발생하는 경로를 보면 이런 관계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광역자치단체장은 상당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경남지사도 강원지사도 서울시장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맨입으로 충성했겠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돌아보게 되죠.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에 뭔가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인허가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저는 언론들이 그거 안 돌아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돌아보게 된다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그 광역단체장 선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김건희 여사의 대대적인 입김이 미쳤다. 공천 입김이 미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된 건데 또 뭉갤 거냐 그럼 이거를. 또 뭉개면은 결국에는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은 야당에서 할 거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정도로 보면 아니 이거 특검을 해서라도 증명해야지. 한두 건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이렇게 뭉갤 수 없다. 라는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저는 대통령실이 그걸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황상무 전 수석은 대선 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가 결국 경선에 떨어졌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을 했고 총선 때 엄청난 망언과 설화로 결국 총선에 부담을 주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러난 인물인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그 황상무 쪽이었었나라는 그런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명태균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이 주장이 맞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참 흥미로운 게 이 선거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장이라든지 뭐 장관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소문의 진원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천 입김까지 불어넣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주장인데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으면은 이것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은 엄청나게 빨리 확산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얘기를 좀 하자면 영부인인 시절에 적어도 국무장관은
여성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갖고 자기 대학 선배인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사실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은 국무장관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의 부인이었지만은 그 여성의 경력이라든지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대통령감이었으니까 후보까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그런 식의 영향력을 남편이라든지 그 클린턴 내각에 행사한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결국은 트럼프에게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차 지금 힐러리 얘기는 지금 그 에피소드 하나에 제가 기억하는 거. 근데 지금 뭐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지금 그 상당히 그 당혹해하면서 불안해하실 분은 여사가 아닐까. 지금 보면은 다 여사 얘기예요. 뭐냐면은 김영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그냥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한마디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진태 같은 경우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진태 보고 여사가 어디 가 있으니까 가서 충성. 아니 우리가 뽑은 사람은 대통령인데 충성맹세를 거기다 했는데 어쨌든 경선의 기회를 얻어서 지금 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진태가 나설 때요. 무슨 나를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냐고. 근데 요새 나섰어요? 지금 가만히 있나요? 네, 뭐 별다른 해명이 없습니다.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명태균 씨가 SBS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능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 명시 험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영상으로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명태균 꿀단지면 다 훔쳐먹을 거 아니요? 거기 똥단지라고 그래야 요광이라 해야 아무도 그거 들여다보지 않을 거 아니요? 사기꾼이면 여태까지 왜 계속 만났어? 본인을 보고 헛소리한다, 모른다, 사기꾼이다, 뭐라카다. 대선 때도 윤석열 와 열받아가 와서 명박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했대. 근데 보니까 꿀단지면 다 탐할 테니까 똥단지라고 해야, 요강이라고 해야지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험담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사기꾼이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명박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참 그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그러셨다라는 얘기, 명박사라는 사람 얘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 얘기죠. 네. 뭐 그래서 자기 편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그 자기가 자기 주장을 그 검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주어 동사 수식어가. 그러니까 어떤 땐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떠오른 거니까 자연스럽게 명박사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뭐 호통 비슷한 걸 치셨다 그러는데, 지난 경선 때 혹시 생각나세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때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천공과 관련한 그런 그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뒷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천공, 그쵸,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천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든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만큼 이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우파 여권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앞에 얘기는 다 뭐 저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주장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까지 그러면 왜 만났냐?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김종인 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뭐 총선 때 한번 찾아왔었다, 김영선 의원이랑. 네. 그냥 돌려보냈다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만나서 뭐 이런저런 그 돕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 뭐 저 사람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처음 만난 게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만났다는 정황들이 좀 있고 그런 걸 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초선 의원들 어떻게 장악했는 줄 아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김종인 매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당시에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 절에 가서 칩거하고
이제 야당하고 갈등 때문에 그때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단으로 다 줘버렸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얘기거든요. 2020년도 얘기거든요. 네. 적어도.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태균 씨를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저분의 조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평상시와 다르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히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는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하고 가깝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얘기는 헛소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걸로 보였다.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는 거죠.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여권의 여러 인사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만들기가 제일 쉬웠다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요 발언 잠깐 듣고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허언증이 있고 사람들한테 과대망상증이 있고 그러면 내가 홍준표 부태가 다 까줄까요? 내가 나경원 대표가 나한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경원 대표한테 당신 지난 서울시장 때 어떻게 죽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다음번에 서울시장 나오면 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을 듣더라고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 대단한 자신감인데. 근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결국에 여론조사를 매개로 여론 조작을 했다 이 얘기를 들려요. 그게 아니고서는 명태균 씨가 무슨 그 정당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전략, 선거 기획의 전문가로 보기에도 이제 그런 어떤 프로필이나 그런 어떤 레코드가 별로 없고요. 결국에 여론조사인데 결국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의 바탕에서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이 방식이 동원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페이스북에 오늘 뭐라고 썼냐면 그때 여론조사 굉장히 이상했다.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할 때 여론조사 이상했고 이준석 대표하고 전당대회 할 때 여론조사 더 이상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또 그걸 반박을 했어요. 저 이제 선거 불복 증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는 그거에 말하자면 전문가, 저희가 보기엔 전문가라기보다 기술자인데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상당 정도 여당 내에 있었던 정치적 이벤트에 영향을 미쳤고 급기야 대통령 선거까지 그 연장에 서 있다. 근데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여론조작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의 저런 얘기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어쩐지 등등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상습적으로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건 범죄죠.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얘기라고 봐요. 그 위험한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노하우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미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기가 지금 대단하다라고 자기 체면을 계속해서 걸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맞는 말도 있겠죠.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얘기.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붕붕붕붕 이렇게 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중진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혁파할 것인가 보다도 이게 그때 여론조사가 이상했다라고 말하는 건 나한테 좀 유리한 얘기야라고 하는 것 같은 요런 부분이 참 나경원 의원은 진짜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 만드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말 자체만으로도 뭔가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풀어놓는 피치 못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고 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는 것인지 정말 씁쓸합니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명태균 씨에게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뭐 서범수 사무총장이 뭐 당에서 진상조사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아마 경선 후보자들한테 이제 당원들한테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라고 나눠준 안심번호화된 네. 그러니까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고 안심번호화된 명부를 나눠줬는데 그게 유출돼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때문에 이게 이제 유출의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명태균 씨가 떠든 겁니다. 내가 이거 명부 받아가지고 그때 여론조사 돌렸다라고 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저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여차하면 내가 이 수류탄 핀 뽑고 자폭하겠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그 여권에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못 열게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만약 나를 제대로 구명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모르는 거 아는 거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어떤 약간은 자해적인 이제 그런 위협까지 하는 건데, 정치가 저런 위협에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우스워지는 거죠.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거의 범죄 자백에 가까운 얘기도 했다고 보는데, 자기가 15일 동안 국민들을 속였다. 뭘로 명태균 씨가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명부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유출된 게 확인됐고, 어느 캠프를 통해서 그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뭐 윤석열 캠프를 통해서 유출이 되지 않았겠어요? 당시 경쟁 후보들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조사하고 더 나가서 수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사건 관련돼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돼서 명태균이 거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거나 눈치를 보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이게 문제죠. 대한민국 지금 보수 정치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을 저는 연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정당에서 먼저 이렇게 드러나 버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미국에서 왜 프라이머리를 하고 커커스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각 지역에서 특히 총선이라든지 보면은 1000명 샘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이거 워딩을 조금만 바꿔도 사람이 굉장히 인식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간파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다른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하나 같이 끼워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뭐 주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놓고 이걸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그 지역에 가보면은 자기가 해놓고 그거를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이 이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은 정당 정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내지는 당위론적인, 그다음에 상식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지금 크게 벌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쁜 일로도 커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일로 커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판단 능력마저도 지금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은 내가 구속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 이제 스타야. 내 말이 지금 그 기자들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지금 자기 체면과 자기 환상에 지금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